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지만 특히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2.62% 정도 빠졌고 이더리움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3% 정도 빠진 상황이고 그에 비해 XRP는 마이너스 4.7%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기는 했어요. 이번에 뭐 하락 원인이 뭐 이더리움 2.0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뭐 그런 찌라시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 원인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어제 미 증시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 정도 반등이 나왔고 또 다우존스도 1%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1% 정도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은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그에 반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디커플링 돼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도미넌스를 보시면 45%라고 나와 있어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한 43%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4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와야 나중에 또 알트장도 좀 더 오르기 수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지금 하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29,000불대가 무너지고 지금은 28,800불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젯밤만 해도 28,000불까지 좀 급격히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미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도 지금 500원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490원대를 보이고 있고 갈라 역시도 100원이 무너져서 현재는 9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갈라나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채널에 계속 쌓여 있는데 이 하락 채널 지금 거의 상단에 또 위치해 있거든요.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뭐 갈라 같은 경우는 뭐 한 6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도 400원 중반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 좀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소식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마스터카드의 CEO가 CBDC 관련 패널로 나와서 스위프트가 5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된 소식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하고 이 리플과의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위스에서 다보스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보스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GBBC라고 블록체인 관련된 회의도 함께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 마스터카드의 CEO가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이제 CBDC 관련된 회의를 한 건데요. 이분이 마스터카드의 CEO 마이클 미바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국경 간 지불을 허용하는 현재 은행 간 메시징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5년 후에 존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카드 CEO 미바흐가 가까운 장래에 스위프트가 대륙을 가로질러 송금하는 지배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미바흐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스위프트가 언젠가는 교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5년 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인데 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가 결국엔 교체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5년 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스터카드 CEO가 이렇게 스위프트가 5년 안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파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마스터카드의 대변인이 또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yes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논평의 의도를 명확히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미바흐는 스위프트가 이전에 말한 것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러니까는 스위프트가 자기네들도 이제 변화한다고 그런 말한 거를 강화해서 말한 것 뿐이다.
지금 스위프트가 이런 현재의 형태는 미래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위프트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단순히 메시징 시스템만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마스터카드도 금융가에 꽤 영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스위프트가 5년 안에 없어질 거라는 말을 하니까 이런 성명을 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스터카드가 이 리플사와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이 마스터카드와 이 리플사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문 기사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좀 문장이 매끄럽진 않은데 보시게 되면은 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붕괴는 지금 현재 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마스터카드의 CEO인 마이클 미바흐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전무이사인 제니퍼 루스터, 디지털 에셋의 CEO인 유발 루츠에 따르면 다른 효율적인 국경 간 지불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두 명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5년 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그러면서 사실 마스터카드는 리플의 파트너로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이 리플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플이 스위프트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의 CEO가 어느 정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가 이 리플의 파트너 사이인데 이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리고 또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베리 실버트가 CEO로 있는 이 DCG 그룹의 주요 투자자가 바로 이 마스터카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DCG 그룹은 코인베이스에 초기 투자하기도 했고 또 많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리플에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결국에는 이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뭐 DCG 그룹, 뭐 리플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도 리플과 서로 파트너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또 보시면 이 DCG 그룹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요거의 약자잖아요. 보시게 되면 디지털 그룹의 배후에는 금융 거물,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미디어 플랫폼 등이 있는데 마스터카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온, 캐나다 제국 산업은행, 뉴욕 생명보험회사, 페남 벤처 부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폭스콘, 그리고 프루덴셜 이렇게 하면서 이 월가의 금융 거물들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DCG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DCG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레이스케일과 또 코인데스크를 자회사로 또 두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 DCG 그룹이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플과 마스터카드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시면 2021년도에는 XRP 마스터카드 직불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카드를 실제로 발행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행한 건 아니고 XRP 커뮤니티 한정으로 발행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마스터카드가 이 XRP 관련된 카드를 실제로 이렇게 발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리플사도 작년 7월인데 전 마스터카드 임원 샌디 영을 유럽 사업부 상무이사로 또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사는 샌디는 15년 이상의 핀테크 경험을 갖고 있다며 리플의 국가 간 결제 환경을 지배하려는 리플의 비전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샌디 영을 유럽 사업부의 이런 상무이사로 임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카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금융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넥소와 또 제미니 거래소와도 협력을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넥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마스터카드에서 발행된 이 넥소 카드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되진 않고 넥소가 유럽 기반이기 때문에 유럽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 역시 이렇게 마스터카드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마스터카드 CEO가 스위프트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뭐 직접적인 리플의 언급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리플과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SEC와의 소송이 끝난 뒤 이제 기업 공개 IPO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리플 가격이 계속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또 나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계속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리플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비록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꾸준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리플이 SEC 소송, 고래 매도, 투심 악화의 3중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이 제드 맥칼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최근에 제드 맥칼럽이 XRP를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 제드 맥칼럽이 보유하고 있는 게 2억 3천 개 정도 이제 남았고 요즘에 매일 860만 개씩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월 21일까지만 해도 340만 개씩을 매일 팔았었는데 22일부터 865만 개씩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일 865만 개씩 판다면은 6월달 안에 이 2억 3천 개를 전부 다 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한 주 평균의 매도 물량이 7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개로 했을 때 31일 뒤인 6월 28일에 전액 매도가 된다는 거고 이제 한 달 평균이면 390만 개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57일이 걸리고 3개월 평균은 340만 개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65일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860만 개로 판다 하면 이 일주일 평균보다도 높은 거니까 31일이 아니라 더 빨리 팔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달 6월 달 안에 이 제드 맥칼럽의 총 XRP 물량이 전부 매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이 제드 맥칼럽이 한 4억 6천만 개를 팔았었던 거예요. 4억 6천만 개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격 하락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난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플사가 XRP의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리플사 입장에서 제드 맥칼럽이 이 물량을 다 팔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리플사가 과연 이것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제드 맥칼럽이 그냥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또 미 연준의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이 디지털 달러 출시하는 데는 최대 한 5년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죠. 그러면서 또 이 CBDC는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 결제뿐만 아니라 뭐 해외 송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리플이 CBDC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연준에서는 최대 5년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진짜 리플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하는지를 지켜보려면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최대 5년이라고 했지만 최대 5년이 아니라 최소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리플에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꽤 많은 수량을 갖고 있지만 이 수량을 전부 다 이 CBDC 관련된 사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리플사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다면 또 일부는 수익을 보고 또 일부는 또 사업이 잘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런 투자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리플과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계속 하락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리플, 갈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올 한 해는 암호화폐 겨울이 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겨울을 견뎌야 이 봄이 또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소통 채널 만들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뭐 현재의 알트 상황, 뭐 갈라 이러다 10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리플 고래 대량 축적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계시니까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얘기 나누시면서 서로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또 주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주말에는 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코인 시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